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지난주였죠. 드디어 4세대 투싼이 공식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는데 디자인은 언제나 좋고 나쁨이 있지만 이번 투싼은 좋은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경우 너무 먼 미래의 디자인처럼 설득력이 좀 낮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소나타를 시작으로 그랜저까지 어색하다는 반응이 높았지만 신형 투싼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다, 모처럼 현대차가 선보인 신차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이 없다 보니 고민하다가 뒤늦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공식 이미지부터 먼저 보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역동적인 디자인의 핵심은 마치 날개를 쭉 펼치고 있는 듯한 주간 주행 등 디자인입니다. 날개의 형상에 있어서 현대차보다는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 요소죠. 주간 주행 등이 점등된 투싼은 강렬한 첫인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현대자동차는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램프라고 하는데 신차가 이렇게 출시가 될 때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네요. 시동을 켜면 주간 주행 등이 작동되면서 이런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참, 디자인 때문에 이 부분을 헤드램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주간 주행 등입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범퍼 하단 쪽에서 적용됩니다. 밝기를 좀 조절했는데요. 헤드램프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주간 주행 등 디자인을 좀 더 살펴보면요. 바깥쪽에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반짝이는 듯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앞으로 출시될 현대차의 신차에서는 이런 디자인 요소가 많이 적용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출시된 카니발에서도 C필러의 보석처럼 빛나는 입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 시장 전용으로 출시될 현대차 미니밴 쿠스토에서도 도어 손잡이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놀랄만하죠? 연목구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신형 K7 범퍼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러면 왜 이런 디자인을 최신 차량에 적용할까요?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빛의 변화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요소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 주간주행 등의 이런 디자인 요소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LED 회사라고 표현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아우디가 있다면요. 주간주행 등 디자인 요소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 그룹이 될 것 같네요. 이런 디자인 요소는 전면, 측면, 후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후면부의 경우 방향 지시 등 아래에 파라메트릭 듀얼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영상을 좀 늦게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런 디테일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없다 보니 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적용이 되는데 공식 이미지가 이제 곧 공개되기 시작하겠죠. 공식 이미지를 통해서 실내의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투싼이 아반떼보다 먼저 출시가 되었다면 측면부에서 화살촉이 활시를 떠나서 향해 가는, 날아가는 듯한 이런 캐릭터 라인은 어색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먼저 출시된 아반떼의 경우 부정적인 삼각대 디자인을 긍정적인 삼각대 디자인으로 재해석했죠. 디자인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열 도어 디자인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만나는 꼭지점을 볼 수 있죠. 처음 보았을 때 차량이 꼭지점 부분이 마치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심했던 측면부 디자인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차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네요. 아반떼와 같은 측면부 디자인 요소가 투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테일램프에서 1열 도어까지 연결된 캐릭터 라인은 1열 도어에서 세 줄로 확산이 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마치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디자인 착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각도의 티저를 대표 이미지로 선보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SUV의 측면의 디자인이 밋밋하다는 고정관념을 현대차 그룹이 깨기 위해서 신형 투싼을 출시한 것처럼 캐릭터 라인 외에도 원형의 각진 형태의 휠 디자인 요소요. 그리고 사이드 가니쉬에도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 삽입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C필러까지 이어지는 메탈 가니쉬를 추가했는데요. 측면부 디자인은 심심한 틈을 보여주지 않는데 언제든지 마치 앞으로 달려갈 것 같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은 달리는 시간보다는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이런 디자인 요소는 현대차의 디자인 실력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사례를 만들게 될 것 같네요.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현대차의 투싼 홍보 내용을 보니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즈의 완결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를 시작으로 그랜저까지 적용된 센슈어스 스포티니즈는 그동안 실험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완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투싼에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는 이 말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와 그랜저의 전면부 디자인이 출시가 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좀 어색하가 느껴진다면요. 신형 투싼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디자인처럼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현대차가 작정을 하고 디자인을 만든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은 테일램프 위를 지나가면서 테일램프를 둘러싸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좀 꺾어놓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각도로 인해서 음영이 생기게 되죠. 차량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는 중앙까지 점등이 되는데 중앙 부분이 점등이 되지 않았던 산타페보다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점등된 테일램프는 4개의 아래로 꽂힌 삼각형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각각의 디자인 요소는 전면부의 날개 형상의 주간 주행등처럼 작은 4개의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 윈도에는 원형 엠블럼이 트렁크가 아닌 유리에 삽입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트렁크에서 윈도우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각인 효과까지 추가로 하게 되었네요. 우러러 보라는 말인가요? 트렁크 개폐 버튼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커다란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느낌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솔직한 느낌으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반응이 좋다면 실내 디자인도 다음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와 출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투싼은 지금까지 공개와 함께 출시가 되었던 전통적인 관례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 9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신형 투싼은 글로벌에 완전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사전 계약 또는 출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죠. 하지만 최근 출시된 카니발을 보면 티저가 먼저 공개가 되었고요. 사전 계약을 통해서 세부 스펙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 시승기가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었던 것과 달리 시승차도 볼 수가 없었고요. 전문적인 시승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되었던 시기에 국내 도로에서 전면부 일부 위장막 차량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은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후 디젤 차량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가솔린 차량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공개가 곧 출시를 의미했다면 앞으로 공개와 출시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 예상이지만 9월 15일에 공개가 되고요. 바로 사전 계약이 시작될지 아니면 약간의 시점을 조절해서 사전 계약이 시작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지만 공개가 되고 바로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되었던 이런 어떤 연속적인 일정에서요. 투싼의 경우 공개가 되고 테스트 차량은 또 여전히 돌아다니고요.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여전히 테스트 차량은 돌아다니는 이런 출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조사는 사전 계약 방식을 통해서 시장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요. 필요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런 사전 계약 방식처럼 공개를 먼저 했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게 되죠. 홍보 효과를 좀 더 길게 끌어가면서 시점을 놓치면서 테스트 기간까지 동시에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결함 같은 문제도 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위장막 차량의 경우 위장막 커버로 완전히 가려져 있다 보니 외부 소음이나 램프로 등의 물이 유입되는 문제점을 위장막 차량에서는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선공개를 하고요. 위장막 커버를 좀 제거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양산차의 문제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카니발 차량의 공개 과정을 보면서 좀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놀라운 실내 공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